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희소식을 드리는 희소식TV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해 있으신 대표님,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셔서 2층에 위치해 있는 대표님, 이렇게, 그리고 저는 대로변 1층에 있는, 그래서 각자 입지가 서로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님들이 약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그 장단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온 서울 공익중개사 사무실의 대표 김성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5호선 단지 상가 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포레온 부동산 중개법인 이종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박수도 치고 해야 이게 분위기가 좋은데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려니까 딱딱하네요. 네, 각자 사무실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단지에 들어오셨는데 어떠세요, 김성일 대표님? 장점은 어, 뭐고 단점은 뭐세요? 이제는 이미지다 보니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단지가 일단 크고 이제 또 단지에 있어야 또 고객들한테 어떤 이런 신뢰감이 좀 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사실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신뢰성은 당연히 이제 단지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지금 입주양이 끝나고 일이 많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를 하는 거는 장점은 아무래도 단지 내에 있으니까 고객들 유입이 많고 그리고 신뢰도 향상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네, 네,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점은 입주가 맞춰졌을 때에 이제 손님이 급격하게 격감하는 그 시기랑 이제 높은 임대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으로 차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굳이 1층에 안 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건 어떠냐라고 문의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 미스터무즈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이종필 대표님을 모셔봤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법인으로 하시는 장단점과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큰 차이는 있는데 입점한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어차피 특화돼서 영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로 아직 들어오진 않고 길 건너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내점 고객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쉽고요. 근데 그 부분은 온라인상으로도 접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수 있다고 봐주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특화돼서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특화된 분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고객의 대부분은 네이버 상에서 검색을 해서 콜이 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니즈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도 워킹 고객은 없지만 나름대로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2층에 입점을 하고 법인으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느끼시는 장점?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저희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는데 외부에서는 법인으로 하면 어차피 그 법인의 설립 기준이 있고 중개법인은 또 해야 될 그 업무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 내지는 또 전문성에 대해서 일반 고객분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는 고객분들한테 저희도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특화된 어, 영업 방식과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층이 임대료가 또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죠. 예, 장점이 그게 있어요. 큰 제일 장점이죠. 네, 네, 네. 길게 네. 보고 한다면, 그리고 2층에 가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또 단지 내 상가로 들어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사거리 둔촌동역 4번 출구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워킹 고객들은 비교적 꾸준히 있는 편이고, 물론 단지 내 상가처럼, 어, 아파트만 특화돼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다양한 매물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대표님의 장단점을 좀 커버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도 두 분의 한 중간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네. 않을까 싶네요. 입지마다 어떤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를 차릴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입지를 선정을 하셨겠지만 내가 과연 뭘 주력으로 할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김성일 대표님은 단지 내에도 있지만 워낙 발이 넓으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디에 특화되게 해야 할지를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충고나 한마디씩 하신다면 그래도 절대 입주장 끝나고 단지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해도 나는 상가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나 아니면 점포, 병원 쪽에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실 그쪽에 가셔야 되고 또 아파트하고 업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접목할 수 없다 해보니까 저희도 이것도 자신 있고 사실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 있어서 했어요. 자신 있어서 했고 어, 밖에 있을 때는 상가도 많이 했고요. 병원 유치라든가 오피스 사무실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또 단지 내로 들어오니까 아파트하고 접목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안 돼요. 집중이 떨어지고. 그래서 꼭 혼자 하실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최근에 지금 중개사고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봐왔어요. 봐왔고 우리가 계약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을 가지고 오픈하기 전에 어떤 소속공인중개사나 이렇게 일 잘하는 사무실 들어가서 경험을 1, 2년 정도는 갖고 오픈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있게 나섰다가 큰 실수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주의하고 이렇게 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실수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 오픈을 개업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두 대표님들 이제 이력이 굉장히 빵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중개 시장에서 너무 잘 하시고 정도를 지키면서 잘 하시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인상을 보세요. 얼마나 다 좋은 대표님 인상이세요. 그러니 많이 일하고 싶으신 실장님들이 있으시면 경험 쌓을 겸 많이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마디 하시죠. 이번 시간에 이제 입지 분석이니까 제가 저도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입지 분석에서 사실은 가장 하드웨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입지 분석인데 그 세 가지 정도는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입지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도 우리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면 주거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빌라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입지를 선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내지는 건물 같은 걸 하고 싶다 하시면 유동인구가 많다라든지 오피스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입지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력을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한 전국에 약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 종사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약 14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서울에만 해도 한 2만 9천 개가 되더라고요. 분석해 보니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순으로 많은데 그 지역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입점하려는 위치가 이게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수익하고 비용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1년 이내 폐업률이 30에서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년 이상 생존율이 있는데요.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율이 20% 내외래요. 5년 이상 할 각오를 가지면 그 이후에는 이제 경쟁력도 생기고 기존 고객도 있고 해갖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이제 임대료하고 이제 그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고정비를 좀 적정하게 내 체력에 맞게끔 위치를 선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공인중개사들이 월 평균 수입이 월 300에서 4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버는 공인중개사가 전체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에서 약 그 10에서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1억을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한 달에 평균 3, 400만 원을 잡으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네. 실질적인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영어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32세대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사실 2년간 저희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생존을 할까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나는 2년간 이런 쪽에 좀 특화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PR 이런 것씩 한 번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경공매 그 전후 단계에 NPL 물건 그리고 오피스텔 미분양단 거 이제 통매 이런 것들로 좀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 대규모 그 시행 부지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대표님이나 그리고 소규모 빌라 업자분들 있으시면 좋은 입지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입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높은 임대료에 단지를 입주했습니다. 입주한 끝났고 사실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저희 타개하기 위해서 밖에 이제 외부 건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은 임대료 내고 또 적자도 좀 나겠지만 이미 또 임대료 다 감안해서 벌어 두셨잖아요. 벌어주시고 있는 소문이 아, 자자하시대요.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주머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버려야 되고요. 또 밖에 우리가 뭐 대형 사무실 아니면 우리가 건물 매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지금 옆에 우리 이정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그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이다. 한 5년 정도 하시면은 이제 어느 기존 고객층들이 이렇게 쌓여서 많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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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계약이 2년 플러스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계약의 성립률이 회전율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좀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수익의 다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게 시간과 싸움인데요. 너무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면 조급함과 이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자신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도 의뢰인들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접하기 때문에 내가 경쟁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고객분들이 신뢰를 주질 않아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조급함 없이 꾸준히 본인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5년간 생존하는 중개사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네. 네, 하나, 화이팅!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